자주 마시는 사람일수록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애주가들을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레이첼 옥슬리 박사가 대장암에 관한 논문 100여 편을 분석한 결과 일주일에 술 7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은 술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인데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60% 정도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만, 흡연, 당뇨병도 이 대장암 발병 위험률을 20%나 높인다고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술을 덜 마시고 몸을 더 움직이고 담배를 끊고 건강한 식습관을 해결한다면 이 대장암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헬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의 일종인 사마귀는 대체로 딱딱하고 거칠게 튀어나오는 구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신체 어느 부위건 생길 수 있으나 만지면서 옮기기가 쉽기에 손과 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발바닥의 사마귀는 티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티눈과 달리 사마귀는 옮기고 번지는 경향이 있어 치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또 사춘기 이후 여성에게 발생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아지는 일종의 양성 질병인 한관종은 좁쌀 크기의 약간 튀어나온 형태로 눈 주위에 나게 되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은 왜 발생하며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예방법은 없는지 전문의와의 상담으로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마귀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사마귀라는 것은 유두종이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피부 감염입니다. 피부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손, 발, 다리, 얼굴 등의 노출 부위에 잘 생기고요. 생길 경우에 간혹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마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들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일반적인 보통 사마귀가 있고요. 그다음에 얼굴에 잘 생기는 편평 사마귀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과 발에 생기는 손발바닥 사마귀, 그리고 성기 부위에 잘 생기는 성기 사마귀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예, 이미 사마귀 바이러스에서 피부에 전염된 사람의 피부에 직접 접촉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마귀가 다 접촉됐다고 해서 다 사마귀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꼭 치료해야만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모든 사마귀를 다 치료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에 특별히 불편함이 없을 경우에는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나 또는 사마귀 자체에 의한 미용적으로 장애를 줄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는 너무 많이 생겨서 더 이상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보통 전문의가 아니고서야 저희 일반인들은 피부에 이상이 생겨도 이게 무슨 질환인지 잘 모르거든요. 혹시 사마귀와 혼동할 수 있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손이나 발에 생기는 경우에는 티눈이나 굳은 살 같은 걸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몸에 산발적으로 생기는 물사마귀의 경우에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사마귀로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얼굴에 생기는 잡티나 검버섯 같은 경우에도 사마귀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연령과 성별에도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일반적으로 없고요. 연령은 주로 유소학이나 청소년층 또는 젊은 성인들에게서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사마귀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냉동 치료하는 것을 많이 하는데요. 냉동 치료는 아주 낮은 농도의 액화질소를 사마귀 병변 부위에 대서 사마귀를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게 되면서 사마귀를 괴사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 냉동 치료법은 하지만 치료 부위에 물집이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것은 레이저 치료가 될 텐데요. 레이저 치료는 탄산가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사마귀 부위를 태워서 치료하게 되는 건데요.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사마귀 부위에 딱지가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통증이 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은 이제 주사요법인데요. 주사요법은 블레오마이신이라는 특수한 약제를 사마귀 부위에 직접 주사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치료의 단점은 치료 시에 통증이 있다는 것이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은 이제 면역 치료가 될 텐데요. 이 면역 치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위에 세 가지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 또는 사마귀가 너무 많아서 치료가 힘들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만 시행하는 치료법으로서 면역 감작이라는 요법을 시행해서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사마귀를 치료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면역 치료는 치료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치료이기 때문에 모든 사마귀에 다 치료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지금 그 탄산가스 레이저 치료를 시행했고요. 그 직후에 화학 박피술을 겸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앞에서 시행한 레이저 치료를 효과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화학 박피술을 그 위에서 겸하게 시행하게 된 겁니다. 네, 이 사마귀가 났을 때 치료하기 전에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나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듯이 사마귀는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서 다른 곳에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마귀를 치료하시기 전에 사마귀 부위를 손으로 자주 만지는 것은 새로운 부위를 또 만들어내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는 일반적으로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민간요법들이나 사마귀를 치료하는 약재들을 미리 사용하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치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를 하지 말고 바로 오시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치료 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예,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떤 치료를 하든 간에 약간의 통증과 불편함이 생기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약 5일 정도의 딱지가 생기고 약간의 치료 부위가 아프게 될 텐데 그런 거를 잘 관리해 주시고 항생제 연고 같은 거를 도포해 주시면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잘 옵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질환이겠네요. 치료 후에는 재발할 가능성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사마귀를 치료했다고 해서 한 번의 치료로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경과를 잘 관찰해 주셔야 되고요. 사마귀의 경우에는 치료한 부위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재발을 또 할 수가 있고요. 또는 그 옆 다른 주변에 새로운 또 사마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과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 얼굴에 사마귀가 났을 때 치료 후에 흉터가 남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예, 얼굴에 생기는 사마귀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지 못하고요. 상당수 퍼져서 이제 장애를 초래한 이후에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너무 많거나 또는 크기가 커서 치료하게 될 경우에는 얼굴의 경우에 흉터를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마귀를 발견을 못하고 치료하지 않고 가만히 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 방치하게 될 경우에 그 원래 있던 사마귀의 크기가 점점 커질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사마귀가 그 새끼를 치는 것처럼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다른 부위에서도 계속해서 퍼져서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사마귀인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어떻게 알아보죠? 예. 손발에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티눈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모양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사마귀의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모세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표면을 살짝 깎아보게 되면은 그 검정색 반점이나 점상 출혈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물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사마귀와 다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물사마귀는 독특하게 그 반구형의 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모양상으로 차이를 볼 수가 있고요. 얼굴에 생기는 검버섯이나 잡티 같은 경우에는 사마귀보다는 좀 색깔이 좀 진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마귀는 또 재발할 가능성도 많다고 하니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사마귀는 손발을 잘 씻는 개인 위생으로도 예방이 가능하고요. 또는 사마귀가 있는 다른 사람의 피부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기에 생기는 사마귀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방접종을 통해서 성기 사마귀를 일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예방접종의 효과가 궁금하고요. 또 맞아야 하는 시기가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성기 사마귀의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그 특수한 타입의 그 바이러스만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그 바이러스가 생기는 그런 암을 예방하는 효과로도 그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성접촉을 하기 전에 그 결혼 전 또는 젊은 성인에 한해서만 시행을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사마귀를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든 간에 약간의 불편함이 따르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5일 전후에 딱지와 통증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사마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예, 사마귀가 있을 경우에 특별히 불편함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마귀는 분명히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사마귀를 옮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반드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출 부위에 생기는 사막의 경우에는 본인이 쉽게 인지를 하고 치료를 빨리 하게 되는데 그 성기 부위에 생기는 사막의 경우에는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치료가 늦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성기 부위에 생기는 사막에는 전염성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되는 질환이 될 거고요. 또한 그 방치했을 경우에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 경부암이라는 악성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주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도 받아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한관종이란 무엇인가요? 예, 한관종은 더 쉬운 말로 땀관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관종, 땀관종은 땀관에서 생기는 양성 종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얘기 드리면 땀이 분비되는 샘에서 생기는 양성 혹이라고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주로 40대 이후의 여성분들에서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눈꺼풀 아래쪽으로 군집대도 생겨서 울퉁불퉁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이 병의 특징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체 이것은 왜 생기는 거죠? 아직까지 이것이 정확히 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다음에 다운 증후군이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연령이나 성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까? 예, 주로 여성분들에게 문제가 되는 병이고요. 주로 30대 또는 40대에 있는 여성분들에게 주로 문제가 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이 한관종과 혼동될 수 있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한관종은 얼굴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얼굴에 생기는 다른 병들과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평평사마귀 경우에 한관종과 헷갈릴 경우가 있는데요. 평평사마귀는 한관종은 주로 눈 밑에 중심적으로 생기는 반면에 평평사마귀는 눈 밑뿐만 아니라 이마, 뺨 등에 산발적으로 생기게 되고요. 그 모양 자체가 평평사마귀는 평평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은 비립종인데요. 비립종은 주로 눈 주위에 생기기 때문에 한관종과 유사하게 보이지만은 모양 자체가 아주 작고 동그랗고 하얀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한관종의 울퉁불퉁한 모양과는 많은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얼굴에 생기는 양성 종양들과 또 혼동을 할 수가 있는 경우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은 그 모양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한관종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한관종은 그 자체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양성 혹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 밑에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피부를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미용상의 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치료는 탄산가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한관종 표면을 깎아내고 그 깎아낸 표면 아래쪽에 있는 땀관 조직들을 레이저로 파괴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너무 약하게 했을 경우에는 치료 후에 바로 한관종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겠고요. 또는 너무 많이 강하게 치료했을 경우에는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그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밖에 강한 산을 이용한 화학 박피를 병행 치료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치료 후에 재발을 낮추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한관종 있는 환자로서 조금 전에 탄산가스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직후에 바로 피부에다가 화학 박피술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화학 박피술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이유는 탄산가스 레이저 치료 효과를 훨씬 더 배가시키기 위한 강한 치료를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용하는 이 박피 약제는 강산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강산을 이 나무 팁에 발라서 소량만 그 병변에다가 발라주게 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이 치료 후의 회복 기간은 며칠이나 걸리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한관종의 치료는 다른 사막이나 점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강하게 치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치료한 부위에 생기는 딱지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한관종의 치료 전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 한관종을 치료하게 되면 치료 부위에 짙은 딱지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생긴 딱지를 억지로 떨어지게 했을 경우에는 흉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떨어질 수 있도록 딱지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새는 아예 그래서 딱지를 생기지 않도록 치료 부위에 인공 피부를 붙여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이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은 이제 치료한 부위에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거고요. 사용되는 자외선 차단제 경우에는
차단지수 30 이상의 차단제를 사용하셔서 노출 30분 전에 미리 바르시고 2시간마다 더 바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 치료를 한다면 완치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재발할 가능성이 또 있는 건가요? 예, 현관정은 한 번의 치료로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번의 치료를 반복해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한 번의 치료 너무 강하게 할 경우에는 흉터 발생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여러 번 조심스럽게 치료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간 쪽으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한관정은 여성분들에게서 많은 고민을 일으키는 질환이고요. 눈 밑에 울퉁불퉁한 피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미용상의 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두 번의 치료로 한관정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는 주변에 치료 어렵다는 얘기만 듣고 쉽게 포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를 만나서 치료를 해보신다 그러면 좋은 피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두 번의 치료로 이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할 것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열심히 치료하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마귀는 큰 질환이라고 여기지 않아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이 번질 위험이 크다고 하니 조기 발견 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건강체험 극과 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린입니다. 실록의 계절 6월입니다. 하지만 피부 미인들에게는 강한 자외선이 걱정되는 때이기도 한데요.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는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첫인상은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피부 관리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필수적인 사항이 됐죠. 바야흐로 꽃남의 전성시대. 오늘은 완소남, 훈남, 꽃남이 되는 피부관리법을 전해드립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샵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약 한 5년 전에 일본의 남성 전문 피부관리실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고 이걸 우리나라에 접목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최초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 샵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게 여드름 지성 피부 관리가 있고요. 또 미백 관리가 있고 홍조나 아토피 관리, 탄력 수분 관리가 있는데 가장 많은 여드름 지성 피부 관리 같은 경우는 클렌징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각질 피지하는 딥클렌징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지 제거하는 또 1차 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세정작용하는 또 여드름을 진정시키는 또 초음파 관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앰플 투입 같은 경우는 여드름 어떤 방지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또 앰플이 들어가고, 또 이제 진정작용, 그 다음에 또 제품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또 모델링 마스크가 들어가고요. 아니면 특수 마스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 압취라든지 여드름을 제거하는 또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가고 또 마무리가 됩니다. 샵을 찾는 고객들의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층은 지금 10대부터 70대 분들, 어르신들까지 상당히 다양하신데 주로는 한 20대, 30대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특별히 남성들이 피부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으시고요. 또 어떤 음주, 또 이제 담배, 흡연, 그리고 이제 운동이라든지 어떤 자외선에 노출되는 비율이 여성분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나 문제가 상당히 심하십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자기 어떤 그 만족감과 또 어떤 개선 목적으로 또 많이 찾아오시고요. 남성 피부가 여성 피부와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각질층이 두껍고요. 표피나 진피가 상당히 두껍고, 그다음 한번 무너지면 대책 없이 무너지는 그런 피부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지성 피부가 또 많고, 또 이제 트러블성 피부가 상당히 많고요. 또 이제 관리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저희한테 의존하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남성 피부 마사지의 효과는 어떤 게 있나요? 효과는 아무래도 여성분들보다 남자분들이 관리를 안 하시기 때문에 효과는 바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관리를 받아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보통 남자분들이 오셔서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데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1개월에 3개월 정도, 일주일에 1회씩 해서 그렇게 꾸준히 받으시면
상당히 깨끗할 수 있게 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샵을 찾나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으신데 첫 번째는 이제 자기 만족에 의해서 또 피부 관리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또 자기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면서 어떤 심리적인 위축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피부 관리실을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면접이라든지 어떤 또 어떤 대인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샵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선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 저희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직접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오셔서 얼굴 뵙고 상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피부 관리가 들어가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드럽고 탱탱한 피부 미남으로 거듭나는 방법 이제 잘 아셨죠? 올여름에는 꼼꼼하고 지속적인 피부 관리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꽃남 대열에 합류해보시면 어떨까요? 유혜씨, 다음은 뭐죠? 네, 이은입니다. 여름날에는 덥기 때문에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두꺼운 화장보다는 깨끗한 피부 표현이 더 예뻐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름다운 여성 피부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여기 오신 곳은 피부과 전문 병원입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해 있는 병원으로서 그 기존의 관리샵과 조금 틀린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기존에 그 아무 트러블이 없는 분들도 물론 오시지만은 그 트러블이 있는 분들, 뭐 지루 피부염이라든지 아토피 피부염 같은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드름을 포함한 이제 뾰루지가 있는 분들, 그런 아니면 색소 질환, 모공 질환, 그런 탄력이 없어진 분들, 그런 이제 트러블이 있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진단을 받고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피부 관리가 병행되고 있는 피부과 전문 병원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여러 가지 관리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건 피부 상태에 따라서 물론 이제 변경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젊은 분들, 뾰루지나 여드름 피부 있는 분들은 이제 스케일링을 포함한 여드름 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처짐이나 꺼짐이 신경 써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은 처진 것을 올리는 리프팅을 포함한 이제 고주파 관리, 그리고 이제 좀 톤이 칙칙하신 분들은 화이트닝을 목적으로 하는 미백 관리,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전문적인 피부 관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여성분들이 이제 전문적인 피부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요. 그 여성분들도 이제 피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실정인데, 여성분들도 이제 무작정 이제 제품들을 여러 가지를 쓰다 보면은 그 제품에 대한 이제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데 그것을 보통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내가 왜 트러블이 있는지를 직접 피부과 전문의한테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것에 맞는 이제 적절한 피부 관리가 병행돼야지만이 점점 이제 악화와 그 호전을 반복되는 것을 이제 그런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럼 관리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요? 그것도 이제 어떤 이제 피부 관리냐에 따라서 그 틀려질 텐데요. 아까 모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미백 관리는 주로 이제 톤이 환해지는 화이트닝 목적, 그리고 고주파 관리인 경우에는 처진 것을 리프팅하는 리프팅 목적, 그리고 뭐 모공 쪽으로 이제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모공을 조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피부 관리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효과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피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 남성과 여성은 기본적으로 피부 조금 틀릴 수밖에 없는데요. 평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여성에 비해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피부가 좀 얇고, 그리고 모공이 좀 좁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피지의 양이 좀 적고, 그리고 피부도 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에 비해서 여성분들은 좀 세게 들어가는, 똑같은 필링을 하더라도 농도도 약하게 해야 되고, 남성분들에게 하는 필링을 똑같이 여성분들에게 되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각질이 일어나고 빨개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남성과 여성분들은 충분히 차이를 두고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피부 관리를 받으면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그 고객분들을 직접 접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그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관리는 관리입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관리를 받는다고 뭐 흑인이 백인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뭐 칙칙한 피부가 금방 하얗게 되진 않지요. 그야말로 관리는 관리니까 호전이 되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요. 또 트러블이 있는 피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뾰루지가 있는 경우에 그냥 뾰루지가 낮지가 않고 색소 집착이나 붉은 자국 아니면 모공이 넓어져 있는 경우는 그 관리 하나만 가지고는 만족도가 높일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적절한 상태에 따라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충분히 하고 그것에 맞는 피부 관리와 연계된 뭐 다른 시술이라든지 레이저를 같이 병합을 했을 때 만족도는 최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을 한번 해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듯이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외선과 지나친 냉방으로 지치기 쉬운 피부, 미리미리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피부 지키시길 바랄게요. 날씨가 점점 더워질수록 이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특히나 야외 활동이 많은 어린이들은 자외선을 좀 더 꼼꼼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른에 비해 어린아이들은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3시간 정도가 길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 어린 나이의 피부는 피부 자체 내에 자외선을 차단하는 이 방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생후 1년 돌이 지난 아이부터 어린이용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하니까요. 우리 센스 있는 엄마들, 자녀들의 피부 건강까지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Listen to the music of the moment, people dance and sing. We're just one